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닳아 없어질 만큼 버텼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만큼의 보상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땐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릎이 조금 아파도 괜찮을 거라고. 자식 문제는 기다리면 풀릴 거라고. 아내와는 그냥 같이 늙어가면 되는 거라고. 돈은 일단 모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생기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언젠가라는 날은 쉽게 오지 않더군요. 60에서 70까지. 그 10년은 생각보다 짧았고, 생각보다 치열했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바로잡지 못하면 70이 넘어서는 고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결과만 말하자면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다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60이 되면 사람은 두 가지 표정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의 얼굴, 다른 하나는 불안의 얼굴.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는 막막함도 함께 오지요. 저 역시 그 중간 어디쯤 서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젊은 사람이 먼저 불려갔어요. 별일 아니었죠. 어쩌면 그 친구가 먼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일부러 내 번호만 건너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사회가 나를 슬그머니 대열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기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초라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은퇴했다고 무너질 순 없잖아. 자식이 자리 잡을 때까진 체면은 지켜야지. 돌이켜보면 그렇게 애쓰던 마음의 원인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거예요. 사실 60대는 새로운 성공을 쌓는 시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버티는 시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버틸 때 쓰는 근육과 즐길 때 쓰는 근육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버티는 근육만 단련했고 즐기는 근육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같은 패턴이 이어졌어요. 남의 시선이 먼저였고 비교가 그 다음이었고 자존심이 끝에 따라왔습니다. 돈을 쓰는 일조차 조심스러웠어요. 60이 넘으면 아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노년을 지켜본 정신과 의사들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60대의 경제관념이 80대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껴야 산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쓸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면역력도 감정도 관계도 통장 잔고가 아니라 모두 행동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 만든 추억과 경험으로 건강과 활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돈을 버느라 건강을 깎아먹지만 늙어선 그 돈을 써서 삶의 활력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쌓는 기회를 자꾸 미뤘습니다. 자식 문제를 핑계로, 체면을 핑계로, 때로는 나중에라는 말로 저 자신을 속이면서요. 그리고 그 나중이 왔을 때 저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체력이었습니다. 체력이 빠지니까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니까 관계도 느슨해지고,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결국 감정까지 메말라 버리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버티는 동안 늙고 즐기는 동안 젊어진다. 그것이 60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역설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매우 성실한 방식으로 늙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인간형이었지요. 체면을 버리지 못했고, 완벽함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고, 아플 준비도, 늙을 준비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느슨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젊어서 배운 성실함이 늙어서도 유효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젊어서 필요한 건 능력이고, 중년엔 책임이고, 노년엔 여유입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실만으로 늙으면 결국 번아웃을 만납니다. 늙어서 번아웃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60대 후반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60대는 독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의존했습니다. 사회의 기대에, 자식의 기대에, 배우자의 기대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었겠지만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고 밥은 먹었냐고 문자 하나 보내고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 잔이 참 무겁더군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늙어서 우울한 사람은 대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 남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불만과 피로, 그리고 둘 다 노년을 병들게 합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늘 무언가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계산했고, 돈도 계산했고, 관계도 계산했고, 하루의 의미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을 많이 할수록 삶은 더 깔끔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방심하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 마치 아직도 회사에서 평가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70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후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춤이었어요.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고, 움직임이 멈추는 정지 같은 순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게 싫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세수를 하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그냥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때 깨달았어요.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힘이 남지 않았구나. 그 말을 인정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더 해야 살 수 있는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정에서는 더 해야 괜찮은 아버지였고, 사회에서는 더 해야 체면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노년에서 중요한 건 더 잘하는 법이 아니라 덜 망가지는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을 때는 부족해서 불안했어요. 노년에는 과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도 과하면 몸이 망가지고, 관심도 과하면 관계가 피로해지고, 절제도 과하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에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노년에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그 말이 저를 세게 쳤습니다. 운영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을 운영하고, 날씨 같은 감정을 운영하고, 관계와 돈을 지혜롭게 운영하며 나에게 가장 편안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걸 깨닫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도,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묻게 됐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간단했어요. 나만의 기준 하나 없이 남의 박자에 맞춰 살려 애썼기 때문이었다. 퇴직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아내에게, 사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제 삶의 리듬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정작 스스로에게 괜찮은지 제대로 한번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과감하게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리듬으로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하겠다. 그 말은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박자를 맞추던 삶을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옛날의 순서는 이랬어요. 평가, 체면, 관계, 건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 건강, 관계, 감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체면.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피로도가 확 줄었습니다. 저는 늙어서야 이걸 배웠어요. 노년은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덜 망가지고, 덜 후회하고, 덜 소모되도록 운영하는 시기.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열심히 살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리듬.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년을 운영하는 삶은 단순합니다. 뺄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땐 무엇을 더 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인생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들이 제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연락을 끊어봤습니다. 저는 6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야 할 짐처럼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매정한 사람 같고, 모임에 빠지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되고, 가족에게 불편한 티를 내면 자식이 실망할까 조심스럽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부를 챙기고, 의무적인 자리를 지키고, 표정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유지한 관계가 정작 제가 힘들 땐 아무 힘이 되지 않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심장 수술로 입원했을 때 문병 온 사람 손에 꼽히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는 수명이 있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관계는 버려도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저절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기. 처음엔 불안했어요. 누가 서운해할까봐, 나를 잊을까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제 감정도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잘 지내냐보다 내가 괜찮냐가 더 중요한 나이다. 두 번째 실험, 건강 앱을 지웠습니다. 60대 중반쯤 되면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병원 검진을 수시로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줄줄이 먹고 하루 3,000보를 못 걸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저도 그랬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걸음수를 확인하고 수면 점수가 낮으면 하루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이 오히려 가장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건강은 관리 대상이지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방은 할 수 있어도 결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건강 앱을 지우고 스마트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혈압 수치, 수면 시간, 걸음수 같은 것들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않았는가? 불안해서 운동한 건 아닌가? 괜히 몸을 혹사한 건 아닌가? 그리고 깨달았어요. 건강보다 불안한 감정이 나를 더 자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세 번째 실험, 충고를 멈췄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충고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타인에게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 요즘 애들은 대체 왜 그런지. 이런 말들이 입안에 맴도는 걸 스스로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식에게 뭔가를 조언하려다 그 아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냥 한 번 들어만 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꽤 오래 멍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도움을 주려 한 건지,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도움을 주는 어른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는 어른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조언 대신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기. 그 이후,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어른은 자리를 꼿꼿이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비켜주는 사람이다. 관계를 덜고 건강을 쫓지 않고 말을 줄이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하루는 덜 피로해지고 감정은 더 단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덕분에 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허전해요. 입맛이 없고 입을 열기도 싫고 괜히 서운하고 괜히 쓸쓸하고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날이 60 이후에는 자주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 이불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는 그 감각조차 오늘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삶의 방향으로 오해한다는 데 있어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내 인생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우울하면 사는 의미가 뭘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일 뿐입니다. 이건 젊을 때는 쉽게 지나가지만 노년에는 자칫 무기력의 고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년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일단 몸부터 움직여라. 기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은 비 오는 날씨 같은 것이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행동은 그날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말지 스스로 선택하는 운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분에 속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지킨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던 걸 멈추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줄이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세운 뒤 제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말도 줄이고 밥도 대충 먹고 하루를 무기력한 날로 포장하고 넘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합니다. 무기력한 날에는 산책을 30분이 아니라 단 5분만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맞고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말을 하기 싫은 날에는 TV에 소리를 켜두고 혼잣말이라도 한 문장만 해봅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손에 뭘 쥐기 싫은 날에는 신문을 넘기거나 물을 컵에 따릅니다.
뽀득거리는 컵 하나를 씻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손끝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중요한 건 행동을 줄이되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한 지 몇 달 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정의 파수꾼. 예전엔 감정의 피해자였고, 때로는 과잉 반응자였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안 좋은 날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비 오는 날이네. 우산 챙기고 나가자. 못 걷더라도 창문이라도 열자.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방에 갇히지 않도록 하자.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은 유지됩니다. 결국 노년은 감정을 없애는 시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그 기술이 쌓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래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였습니다. 관계를 줄였고, 욕심을 줄였고, 말을 줄였고, 하루에 들어가는 감정의 양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의 밀도는 더 높아졌어요. 이전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매일 고민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해요.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인가? 나의 리듬을 깨는 관계인가? 나 아닌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인가? 이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이면 저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말없이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하루를 살고 나면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나쁜 일도 없었구나. 그게 요즘 나에겐 충분하구나. 이런 하루가 쌓이면 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요하게 오래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혼잣말처럼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 나이에 뭘 더 하긴요.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선방 아닌가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이제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대신 나만의 리듬에 맞춰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돈을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지 않고, 인간관계를 애써 연명하지 않게, 말수를 줄이고 생각의 밀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오래 괜찮게 사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느슨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이제는 무너질 때 왜 무너졌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을 겁니다. 오래 괜찮게 살기 위해 덜 소모되는 하루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제 인생은 충분히 존엄했습니다. 안 망가지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운영하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보다 나중에 살아남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